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일 목요일 아침 8시 33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늘 혼조하게 애매하게 하락 마감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깔끔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요. 모든 지수들이 다 빠지고 0.6%씩 빠졌으니까 뭐 낙폭도 문제 삼을 거 없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시장이 강하구나라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점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지도를 봐도 전반적으로 이 초록불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게 좀 눈에 띄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력한 어떤 지금까지 강했던 시장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 시장을 끌어내린 건 역시나 대장들이었습니다. 그죠? 대장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대장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하여튼 어젯밤에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엔비디아 이런 기존의 대장들이 좀 조정을 보이면서 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다. 그리고 덩치가 큰 금융주들도 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초록색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시장의 힘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봤고요. 어제 부채 한도 협상은 표결을 했습니다. 하원에서 표결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은 이제 그냥 이제 재료 노출 완전히 다 끝난 재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표결을 했는데요. 29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29명만 반대했으면 하원은 통과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은 끝났다. 뭐 사실상이 아니고 이제 진짜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아마 몇몇 절차가 남아있긴 할 거예요. 상원에서도 뭐 해야 된다든가 몇몇 절차가 남아있긴 할 텐데 어제 이렇게 그 하원에서 표결을 잘 통과하는 게 이게 사실상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것도 별 문제 없이 여러 가지 잡음에도 불구하고 29명만 반대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증시를 이끌고 올라왔던 게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 명목적인 재료가 이거였다면은 이 명목적인 재료는 이제 완전 소멸이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끝났고요. 그렇지만 아직 남은 게 있죠. 아직 남은 거. 여전한 그런 어떤 유동성의 힘 이런 것들은 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채권을 재무부가 발행을 해갖고 시중의 유동성을 끌어당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까지는 아직 좀 멀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동성의 힘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오늘은 제가 알기로 아마 미국의 연금 지급하고 그런 날일 거예요. 그게 또 1,000억 달러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오늘 지급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동성은 어느 정도 좀 시중에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1,000억 달러가 한 달치 QT에 해당하는 겁니다. 연준의 한 달치 QT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유동성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소 좀 애매한 상황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아무튼 시장을 이끌고 올라가는 것은 강력한 기존에 올라오던 어떤 추세의 힘과 어떤 뭐 사람들의 욕심, 감성 이런 거와 유동성의 힘 이런 것들이 남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좀 잘 봐야 되겠다. 근데 일단 재료가 소진된 거는 맞습니다. 또 그리고 재료가 소진되기 전에 굉장히 시장은 지금까지 이 부채 한도 협상을 재료로 해서 많이 올라온 게 맞기 때문에 어떤 이런 명목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뭐 그런 명백한 일단 명분은 어느 정도는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 뭐 물론 참 여기에 더해서 어떤 그런 그 추세적인 힘 또 그리고 AI의 힘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까지 살펴봤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지표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그 전반적으로 유로존 물가 지표들은 다 낮게 나왔습니다. 유로존 물가들이 낮게 나오면서 이제 그 긴축 우려는 좀 다소 완화가 되는 측면도 있긴 있었지만은 이 문제는 이제 또 하나가 있죠. 달러를 끌어올린다는 게 저 유로존 물가 지표 하락의 주요 어떤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뭐 강세 마감했고 금리들은 일단 뭐 조금 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는데 그것도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뒤이어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상쇄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유로존의 물가 지표가 나오면서 조금 하락하던 그런 금리들은 다시 살짝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요. 졸트 잡 오프닝스인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잔잔한 긴축 우려 정도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떨어지던 금리는 좀 올라가고, 또 그리고 25bp 인상 확률은 조금 좀 더 높아졌죠. 시장이 생각하는 페드와치에 있는 그거는 좀 더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뭐 결코 호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어젯밤 뭐 미국 증시 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 지표의 영향 등 뭐 이래저래 해서 뭐 아니면 지난번 급등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IT 빅테크들이 좀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나왔던 내용들은 좀 대충 살펴봤고요. 아무튼 이 중요한 고용 지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늘 밤인가? 오늘 밤이 아니고 아마 내일 밤일 겁니다. 내일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 고용 지표입니다. ADP 말고 그냥 논판 페이롤수하고 실업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그거가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 오늘 밤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발표되니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은 이제 끝이 났으니까 이런 지표에도 우리가 조금씩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료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이 시장을 끌고 올라오던 명목적인 재료가 완전히 이제 없어진 게 어젯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뭔가 다른 재료를 찾아서 눈을 돌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뭐 만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만한 게 매일 밤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과 또 그리고 한동안 이제 잊고 있었던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요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이제 좀 해야 되겠는데요. 어제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하고 미국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그냥 상승 중 눌림입니다. 조정에 불과한데요. 근데 일단 좀 수상하긴 하죠. 그죠? 야, 니네가 지금까지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런 초강세를 생각을 해보면 더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잘 못 오른다.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리고 S&P는 지금 보시면 이제 4200이라는 자리를 결과적으로 이제 못 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물론 이게 4200이라는 자리에 대한 싸움이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너 완전 못 넘는다, 이제는 아예 못 넘는 게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분명히 지금 좀 의심은 해볼 수 있는 지나치게 좀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그 재료 노출이 됐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 기대감을 갖고 오르던 시장 타결이 됐으니까 기대감이 꺼진 시장 하락하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하긴 하나 4200을 계속해서 좀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약한 친구들은 좀 선제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베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좀 드리긴 드렸죠. 그렇지만 지금 아래쪽으로 베팅을 해도 아마 AI 친구들이나 나스닥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어젯밤에 좀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생각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 유지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보시면 아직까지 굉장히 강한 겁니다. 물론 이 5월 26일 날 급등했던 이 장대 양봉을 살짝 훼손하긴 했는데요. 보시면 살짝 훼손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거는 그냥 이제 5일선 터치한 거잖아요. 이거 아직까지 뭐 상승 중 눌림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뭐 나스닥도 지난 2거래일 동안 좀 비리비리하고 음봉을 보이면서 이 정도 됐으면은 뭐 위쪽에 있는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하방 베팅 해보겠다,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강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직도 뭐 유동성이나 뭐 AI 아직도 뭐 유동성 공급이 뭐 지속되고 있고, AI 친구들이나 애플 친구들이 완전히 이 맛이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하방 베팅의 근거는 나스닥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거를 근거로 베팅하기는 조금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아직까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합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 어젯밤에 오래간만에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20몇 프로 오르고 5% 정도 하락하면은 이거는 그죠? 이건 별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눌림입니다. 근데 눌림이라도요 모양이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죠?
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엔비디아가 이 지난번에 급등했던 20몇 프로 급등했던 이날 가격이 중요합니다. 근데 벌써 이날의 종가 부근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게 정말 강하고 정말 코스닥에 있는 천억짜리 이상한 종목들 급등하듯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애초에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요즘 대장이든 대장이 아니든 이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은 이 가야 될 때 잘 못 가고 조정의 폭이 좀 깊다라는 게 좀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확실히 그 2020년, 21년 그때 유동성이 엄청난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던 그때의 모습과는 분명히 지금의 모습은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힘의 차이가 좀 미묘하게 있긴 있는 거죠. 물론 근데 아직까지는 분명히 강한 건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지난 뭐 몇 거래일 정도의 조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최소한 다들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자그마한 어떤 그런 근거들 정도는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마한 근거들. 그런 것들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조금 좀 시원찮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아래쪽을 함부로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지지선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날 나온 이 음봉의 종가 정도가 좀 중요한 자리가 되겠는데요. 아직 이런 자리가 붕괴되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시장은 좀 강한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플은 아직까지 좀 힘이 좀 남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애플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뭐 잘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지난 2거래일 동안 어딜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자그마한 어떤 하방 베팅의 뭐 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데 또 그리고 사실 그런 걸 해볼 만한 자리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 고점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거 못 넘으면 아래쪽으로 베팅한다 가능한 아이디어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것도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합니다. 그죠? 아직까지 상승 중 눌립니다. 지난번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이 나스닥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왔던 대장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튼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재료 노출됐다, 부채 한도 협상, 시장을 끌고 올라오던 그런 명목적인 재료는 사라졌지만 이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힘, 요게 아직 완전히 꺾이진 않았고 또 그리고 AI라는 그런 친구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소한 뭐 증시는 뭐 쌍고점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삼고점을 확인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편적이라서 아니면 뭐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확인하거나 이런 게 좀 보편적인 모습이라 이런 게 방향이 꺾이는 보편적인 모습이라 우리 그런 걸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여전히 강합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직까지 조정에 불과하고 구글 이런 것도 아직까지 기간 조정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강합니다. 빠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하여튼 시장 강하다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은행주들은 어제 좀 약세를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그 지역은행 ETF죠. KRE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들은 계속해서 붕괴를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위기는 계속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또 조용히 또 은행 위기가 그냥 뭐 조용히 넘어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하면서 이제 유동성을 끌어당기면은 얘네가 어떻게 될지 우린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이 유럽 증시들도 좀 하여튼 수상하단 말이죠. 가만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정말 이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탁 터치를 했습니다. 뭐 완전 붕괴됐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턱걸이로 좀 붕괴를 시켰는데 좀 굉장히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2달 동안 박스권을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박스권 횡보하고 나서 힘을 꼴랑 3일 보여주고 나서 지금 박스권 하단을 다시 붕괴시키려 그런다. 그렇다면 이거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방 베팅의 근거가 훨씬 좀 뚜렷한 겁니다, 그죠?
방금 전에 보셨던 뭐 나스닥, S&P에 비하면 이런 건 하방 베팅의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한 겁니다. 이 완전히 붕괴되면은 이거 방향 전환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위에 있는 건 완전 오버슈팅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좀 심상치 않은 것들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문제인 겁니다. 시장의 힘이, 시장의 매수세가 골고루 여러 종목으로 들어가고 여러 나라로 골고루 들어가 줘야, 그래야 이제 이게 정말 건전한 상승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AI하고 애플 몇 종목만 해먹고 미국만 해먹고 일본만 해먹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지난번 올랐던 게 오버슈팅이 돼갖고 차트상으로 이게 그림이 더 안 좋아지지 않았느냐라는 거를 지금까지 뭐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꺾이기 직전이다. 뭐 아직 꺾였다라고 선언하기는 좀 그렇고요. 거의 꺾이기 직전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분위기가 하여튼 심상치 않습니다. 갈 것처럼 해놨는데 얘네 왜 못 가냐. 우리 이런 의심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강세, 뭐 아니면 남아있는 옵션 만기일, 예, 그죠? 이 6월 중순이 옵션 만기, 선물 만기 이런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명확하게 주식시장은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뭐 그런 의미 있는 신호는 일단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심리와 뭐 그런 추세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의심은 하되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움직일 때인가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약한 친구들, 뭐 러셀 지수니 S&P니 이런 약한 친구들은 좀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문제는 하여튼 나스닥이죠, 그죠? 나스닥과 대장은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런 점들 계속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달러 인덱스하고 금리는 뭐 전반적으로 좀 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다.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난 몇 거래일간 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간 조정이죠. 지난번 급등에 대한 기간 조정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달러 강세의 흐름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죠. 하지만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다 박스권에 있죠. 그죠? 큰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혼조한 구간이고, 금리도 그렇습니다. 금리도 뭐 어젯밤에 뭐 유로존 물가지표가 떨어지고 뭐 등등 해갖고 떨어졌는데, 아래꼬리가 살짝 달린 건 미국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살짝 아래꼬리 달린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정도쯤 했으면 이거는 좀 이제 단기 상승 중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내려온 감이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한 지난 3, 4거래일 동안 이 버벅버벅 하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한 3.725 이 정도가 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제 완벽히 깨고 있단 말이죠. 이까지 내려왔으면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올라오더라도 올라오더라도 전고점을 못 넘고 이렇게 좀 꺾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금리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혼조한 구간이라 어떻게 될지는 일단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근데 좀 힘이 좀 약해 보인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려는 힘은 좀 일단 꺾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자리를 붕괴시켰으니까 좀 약하구나. 조정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혼조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좀 올라도 조금 내려도 어떻게 될지 뭐 솔직히 좀 애매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분명히 조정이 생각보다 깊기 때문에 다음번에 올라가더라도 여기 전고점은 못 넘겠지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슈적으로도 그렇죠. 이게 금리가 한동안 계속 올라왔던 게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우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디폴트 날 수 있어. 우려가 있어.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 이게 이해가 됐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료가 노출된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는 그 금리는 좀 아래쪽으로 좀 계속 내려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해요. 일단 그런 아이디어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전히 지난번에 올라왔던 이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꿈틀꿈틀 하다가 좀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리들 뭐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가지고 하락하고 있다. 요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하락 출발하겠죠. 아마도요. 특별한 일 없으면 미국 증시 분위기 안 좋고, 또 그리고 이 반도체 친구들이 끌고 올라왔는데 반도체들 어제 하락했으니까 일단 한국 증시는 분위기 안 좋게 출발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개파락은 매수세를 불러오는 경향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이고요. 이제 오늘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제 생각엔 뭐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미국 반도체 강세, 미국 AI 강세 이런 걸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끌고 올라갔던 게 지금까지 한국의 흐름이었다면은 이제 뭐 코스피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워낙 단기간에 많이 달렸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런 피곤함이 코스닥으로 혹시나 연결이 되는지 우리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코스닥이 한동안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오르는 바람에 소외가 됐었는데 언제까지나 소외될 수는 없겠죠. 그죠?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이 미국 반도체가 쉬었던 날에 코스닥이 그 빈틈을 삐집고 올라와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순환매가 도는지, 아니면 순환매 없이 미국 증시 하락했으니까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하는지, 이런 점들 보시면서 시장의 힘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냥 둘 다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둘 다 미국 증시 빠졌다고 빠져버리면 힘이 좀 약한 거겠죠. 그죠? 반면에 코스닥이라도 살아서 올라온다면,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또다시 상승을 한다면은 순환매가 돌고 있다. 아,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점들, 순환매를 돌리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버티느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하락 출발할 예정이니까 하락 출발해가지고 이제 그 양봉으로 마감을 하느냐, 음봉으로 마감을 하느냐, 이제 또 그런 점들도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양봉으로 마감하느냐 아니냐, 또 그리고 그 코스닥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순환매가 도느냐 아니냐, 이런 점들을 좀 오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건 결과적으로 시장의 힘을 느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포인트들 위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이제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코스피가 개파락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양봉으로 못 올라오고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그런다, 그렇다면 생각보다 급격하게 시장이 꺼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풋옵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오늘 개파락 출발했는데 회복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풋옵션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풋옵션이 양봉이 나와서 쭉 올라가 버리면은, 그럼 이제 이게 언더슈팅이 되는 거고, 언더슈팅을 싹 극복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힘이 얼마나 빠지느냐가 좀 중요한 거예요. 그죠? 힘이 조금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힘이 빠졌는데 그걸 이제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고 하면서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좀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다. 오늘 당장 급격하게 무너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오늘 마감한 걸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급격하게 무너질 거냐, 아니면 그래도 좀 쌍고점 혹은 삼고점 이런 식으로 좀 버티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더 올라갈 거냐, 이런 거가 이제 오늘 마감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특별하게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최근에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조금 좀 이제 박수를 좀 많이 쳐주긴 했으니까 좀 떠날 준비를 슬슬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 중 눌림이니까 당장 수익을 확정 짓고 막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긴 해요. 그래서 조금 하여튼 뭐든 주식에 가장 안 좋은 거는 단기적으로 급등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아무래도 수익이 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팔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게 사실 주식에서 가장 악재예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는 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게 악재인데, 코스피,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들이 너무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 이런 점들은 좀 분명히 주주분들이 경계해야 될 그런 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